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015-0835 김민재라고 합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의치상 조각에 대해서, 의치상 조각에 대해서 학습해 볼 건데요. 어, 의치상 조각이라는 단어는 좀 다른 단원에 비해서 좀 분량이 많이 적어 보일 수 있으나 그래도 이러한 이 단원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지 못한다면은 어, 최종 의치를 만드는 데 있어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치상 조각이라는 단원을 한번 확실히 학습해 볼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음, 네. 의치상 조각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이제 지금 시간으로는 이제 저번 주죠. 저희가 우리 치기공학과 학생들이 정말 바빴어요. 이제 시험이 끝나고 끝나자마자 아니지. 어 이제 시험 기간이라는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봄골제라는 봄골제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 공부와 작품 만들기에 많이 힘써 왔는데 그게 저번 주 금요일을 금요일 날 다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 정말 시험 기간부터 끊임없이 달려왔는데 끝나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후련하면서도 많은 아쉬움도 남고 많은 네, 많은 그런 아련함들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저는 특히 시험 기간에 청이치 시험을 가장 좀 어려워했는데 이유는 뭐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다시피 드리듯이 1학기 때 많이 1학기 때 수업을 못 들어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모르는 내용도 많고 아직 감이 안 잡히는 부분도 많고 네, 많이 난해한 내용인데 가뜩이나 이게 시험 범위가 책 전체가 되어버리니까 1학기 때 배운 내용과 2학기 때 배운 내용까지의 모든 범위가 시험 범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어, 정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려고 했지만 이제 뭐 총이치 말고도 이제 저는 다른 과목들도 이제 다른 과목들도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이번 학기가 21학점을 듣는데 정말 시험 기간에 정말로 시간이 부족하고 정말 해야 될 양은 많고 예, 그 중에서 이제 총이치라는 과목은 어, 처음 접하게 되는데 뭐 물론 실습 수업을 진행한 부분까지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으로 좀 학습을 해놔서 그런지 좀 나름 괜찮았는데요. 그 이후의 단원들이 좀 많이 어, 아직 좀 남들보다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남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이제 해봤던 한 번이라도 해봤기 때문에 그 책을 봤을 때 좀 받아들이는 속도와 이제 책을 안 보고도 시험지에서 맞닥뜨렸을 때 어, 쓸 수가 있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진짜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글자들을 어떻게든 암기를 해서 약간 되는 써야 되는 경우라 그런지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 이 총이치 이 시험 공부를 한번 해봄으로 해서 물론 머리와 마음은 많이 아팠지만 뭔가 머리는 힘들었지만 이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그래도 한번 총이치에 대한 개념이 그래도 많이 정립이 되고 어, 내가 왜 지금 인공치 배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내가 왜 인공치를 지금 배우고 있고 결국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습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그런 실습의 흐름?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공부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은 정말 힘들고 지쳐서 특히 총이치 시험은 다른 과목 시험들이 끝나고 그 주말을 넘어서 이제 월요일 반은 월요일 날 해당 날짜에 그리고 수요일 반은 수요일 반대로 이제 시험을 본 건데 정말 이 마지막 시험이라 좀 많이 지치고 범꼴지 준비도 같이 해야 되는 과정에서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해서 시험에 임한 제 자신이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어렵고 난해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의 속에서 우리는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되는데 특히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것들을 연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앞서 말을 하다가 좀 평소보다 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새벽 3시거든요. 새벽 3시 한 13분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좀 새벽이라 그런지, 어, 사실은 제가 또 주말에 몸도 안 좋았고, 이제 몸도 안 좋아서 좀 이렇게 영상을 좀 자기주도 학습을 미리 하지 못하고, 이렇게 새벽에 부랴부랴 다시 하게 되었는데, 어, 이 월요일 날 이제 월요일부터 학기 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되면은 너무 바빠질 것 같아서 그리고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한번 해봐야 어떤 한 주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지장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새벽 시간에 좀 무리하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번 시험 공부는 정말 그래도 단순히 내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 말고도 어떤 정말 힘들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음, 그리고 이번 범꼴제의 이제 작품을 각
이제 편성된 조대로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 신정우 교수님 조가 이제, 제가 신정우 교수님 조의 조장이거든요. 우리 조가 이번에 학술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네, 장려상이고요. 거의 이제 1, 2학년이 합쳐진 조편성을 해서 이제 이렇게 범꼴제를 위한 이제 작품을 제출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3등을 했습니다. 3등을. 물론 상 이름은 장려상이지만 같은 이제 1, 2학년 연합조의 어떤 전체적인 순위는 저희가 3등 안에 들었다는 거에 정말 놀라웠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좀 저는 조장으로서 많이 부담도 많이 됐었고 했었는데 우리 조원들 너무 너무 네, 감사했어요. 너무 잘 따라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정말 다른 때보다 좀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1학년들, 2학년들. 네, 너무 고맙고 든든한 조언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와서 더 기쁘고 금요일날 이제 학술제에서 발표를 하는데 정말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조장인 제 이름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원들 이름 하나하나가 불려지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고 정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번 준비 기간을 통해서 많이 부족한 점들은 어떤 제가 조장으로서 리더로서의 어떤 부족한 점들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네, 근데 이러한 이제 시험 기간 중간고사와 학술제 준비가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좀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주말에 저는 좀 약간의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뭔가 좀 큰 일을, 좀 큰 프로젝트를 뭔가 마치고 난 듯한 어떤 뿌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물론 몸 컨디션은 정상이 아니더라도, 네, 매우 기분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인데 한 주가 시작이 돼도 이번 주는 그렇게 바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이제 또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 또 다음 이제 기말고사 어, 이제 종강을 향하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어떻게 할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의치상 이 조각을 들어가기에 앞서 어, 학술제의 상을 받고 나서 교수님과 신정우 교수님과 사진 한번 이게 조원들하고 같이 찍었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를 못해서 매우 아쉽고요. 네, 교수님께는 정말 따로 찾아뵙고 사진을 한번 같이 찍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는 한번 우리가 물론 시험도 끝나고 학술제 준비도 끝나고
정말 잘 맞춰서 좋지만 이제 다시 또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게 학습하고 공부할 땐 공부해야 되는 게 학생이기 때문에 이 의치상 조각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치상 조각. 과연 의치상 조각은 무엇일까요? 의치상 조각은 인공치 배열과 다르게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공식이 없고 좀 더 세분화돼 있지도 않은데, 자, 의치상. 자, 총이치는 앞서 어떻게 나누어진다고 했죠? 자, 첫 번째가 인공치, 그 다음에 인공치부와 의치상부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이 의치상부의 조각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의치상 조각은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한번 훑어봤던 총이치 제작 과정을 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죠. 첫 번째가 나비치 제작 과정, 두 번째가 수지의치 제작 과정. 자, 우리는 나비치 제작 과정의 최종 단계인 의치상 조각을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치상 조각은 나비치 제작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의치상 조각은 마지막 이 매몰되기 직전에 환자 구강 내에 시역하기 위한 시역 의치라고도 하는데, 자,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는 게 의치상 조각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치상 조각은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치은 형성을 해 주어야 됩니다. 치은 형성입니다. 의치상 조각은 치은 형성. 우리의 어떤 구강 안을 보면 치아가 있고 그 치아와 주위 조직, 치근을 둘러싸고 있는 치은을 볼 수 있습니다. 선분홍색의 치은. 이 치은을 형성해 주는데 인공치아가 배열된 후에 의치상이 자연스러운 치은 형태와 유사하게 되도록 조각하는 과정. 네, 치은 형성이 뭐라고요? 인공치아가 배열된 후에 의치상이 자연스러운 치은 형태와 유사하게 되도록 조각하는 과정을 치은 형성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이 치은 형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 이 치은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자, 이 치은 형성 과정은 크게 6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6가지. 자, 첫 번째가 의치상의 왁스 첨가, 두 번째가 수면면 형성, 세 번째가 상악구개부 형성, 네 번째가 하악설축부 형성, 다섯 번째가 의치상 조각 마무리, 여섯 번째가 자연 특성 묘사. 이렇게 6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6가지로 나눠 봤는데, 자, 첫 번째, 의치상의 왁스 첨가. 자, 의치상의 왁스 첨가라. 근데 이 의치상의 왁스 첨가는 용융법과 압저법이라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첨가를 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게 하나가 용융법이고 하나가 압저법이다. 자, 그러면 이 용융법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융법. 이 용융법이란 글자를 보면은 어떤 것들이 생각이 드시나요? 말 그대로 용융, 녹인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 용융법이란 것은 파라핀 왁스를, 쉽게 말해서 왁스 자체를 녹여서 조금씩 축성해서 첨가시키는 방법인데요. 파라핀 왁스를 연화시켜 연필 굵기의 봉합 형태로 만들고 끝부분부터 알코올 램프 불꽃으로 가열한 다음에 이제 왁스를 녹여서 그 필요한 부위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필요한 부위에. 네. 그리고 이제 압접법. 압접법이란 거는 이제 왁스를 가열된 스파츌라로 떠서 이제 조금씩 압접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용융법과 압접법을 살펴보았고요. 근데 보통 왁스 첨가에 있어서는 용융법을 많이 씁니다. 용융법을. 그리고 이 왁스 첨가에 있어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 뜨거운 왁스가 인공치의 이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쪽을 집중하기보다는 지그재그로 떨어뜨리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예,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순현면의 형성. 순현면의 형성. 이 순현면의 형성은 치은연은 인공치의 치경선 부위를 따라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령에 따른 치은 태축을 반영하려면 인공치의 치경선을 넘어 약간 아래까지 왁스를 제거하여 칼라브 일부를 노출시킨다. 네, 있는데 이 환자의 연령에 따라 치은이 태축하므로 치은연과 치간유두의 형태 및 위치도 변할 수가 있어요. 이 연령에 따라 치은이 태축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은연을 형성할 때는 조각 또는 치면에 접촉되고 치아면에 대해 전치부는 60도, 구치부는 45도 각이 되게 하여 왁스를 절단해야 되는데 이 이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이유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도 코멘트를 달 때 이 이유를 한번 찾아보라고 하셨고 저희는 이런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한번 이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면에 대해 전치부는 60도, 구치부는 45도 각이 되게 하여 왁스를 절단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치은의 렛지를 형성해 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 치간 유두를 볼록한 외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볼록한 외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전치부는 60도, 구치부는 45도 각이 되게 해서 왁스를 절단해야 되는 겁니다. 치은의 렛지가 형성되기 위해, 그 다음에 치간 유두를 볼록한 외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순연면의 뭐 형성에 있어서는 뭐 전치부 순축면의 치근부위 사이를 약간 움푹 패이도록 해주어 치근 융기부를 형성해 준다. 자, 그 다음 구치부 협측면의 치근부위 사이를 약간 움푹 패이도록 해주어 치근 융기부를 형성해 준다. 이렇게 전치부, 구치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치근의 길이와 위치를 나타내도록 삼각형의 표식을 하는데 개개치하의 치근의 길이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치근 부위의 돌출부와 함몰부가 만곡을 이루어 자연지은 조직면을 모방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한다 라는 점. 그리고 치아의 치근을 덮고 있는 조직의 형태를 재현하는 것을 페스투닝이라고 한다. 예, 이런 영어도 우리가 한번 알아둘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네, 세 번째 상악구개부 형성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악구개부의 형성. 치아 설측면에 여분의 왁스를 다듬어서 각 치아 주위에 렛지를 형성한다. 이때 렛지의 폭은 순협측과 달리 의치를 연마할 때 삭제할 만큼 약간만 부여한다. 예, 결국 각 치아 주위에 렛지를 형성하기 위해 해주는 것인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치조부를 구강의 자연 형태와 유사하도록 전치부에 설면해서 구기면에 이르는 치조부를 S 형태가 되도록 형성하여 부드러운 곡선이 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예, 그 다음에 형성 방법은 왁스를 첨가해서 구개면의 두께는 뭐 일반적으로 2.0에서 2.5mm이지만 구개부 후면 부위는 구개 점막과 자연스럽게 이행되도록 두께를 조절하여 형성해야 한다. 예, 이렇게 상악 구개부의 형성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하악 설축부 형성. 하악 설축부 형성은 자, 하악 설축부 형성에 있어서는 이제 하악구치의 설축 부위는 치아면에서 의치상으로 이르는 면이 약간 오목하게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하악구치의 설축 부위는 치아면에서 의치상을 이루는 면이 약간 오목하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어, 이 오목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오목하게 형성하면은 혀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의치상면이 혀에 의해 눌려 의치의 유지력을 증가시키는 데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극단적으로 함몰되거나 인공치아 아래가 처마가 형성되면 오히려 혀에 의해 들려져 의치가 불안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하악 설축부 형성은 다른 단계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간단한 단계라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치상 조각 마무리. 의치상 조각 마무리. 네, 이렇게 다섯 번째 단계 의치상 조각 마무리인데요. 이 의치상 조각 마무리 단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치아면의 모든 왁스막은 조각도로 섬세하게 긁어서 제거한 다음에 왁스 용해제로 이제
1대1로 혼합한 용액을 탈지면에 적셔서 잘 닦아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레진 치아에 묻은 왁스를 제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이 왁스가 이 레진 치에 남아있는 상태로 메모리 되면 왁스 제거에 공간이 생겨서 심미적으로 좋지 않고 연마 과정을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 번째 치아면에 묻은 왁스막을 조각도로 섬세하게 긁어서 제거해주고 왁스 용해제를 탈지면에 적셔서 잘 닦아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의치상 조각이 적절히 시행되었으면 치음 부의 단면은 둥글게 되고 의치상면은 평활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음 부의 단면은 둥글고 의치상면은 평활하게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크게 총 세 가지로 다시 나눠볼 수 있겠네요. 치아면에 묻은 왁스를 조각도로 섬세하게 긁어서 제작하거나 왁스 용해제에 탈지면에 적셔서 잘 닦아내 주어야 되고, 두 번째, 의치상 조각이 적절히 시행되었으면 치음부의 단면을 둥글게 하고 의치상면은 평활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여섯 번째, 자연 특성 묘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특성 묘사. 예, 나비치가 어느 정도 됐으면은 좀 이 수지의치, 이게 매몰하기 직전에 어떤 나비치의 형태가 뭐 최종 의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종 수지의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비치 상태에서 최대한도로 자연스러운 형태, 자연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단계가 이제 자연 특성 묘사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단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점각 형성. 두 번째, 구개주름과 절지유두 형성. 세 번째가 반원구의 형성. 예,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자, 첫 번째, 점각 형성. 다수의 작은 오목점을 레진 의치상면에 형성해주면 빛의 난반사를 유도하여 명암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반질거리지 않아 자연치음과 같이 자연스러워 보이게 하는 점각 형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각 형성은 완성된 의치의 정각면이 이루어지면 좋은 모양을 보여주게 되나 평평한 면에 비하여 위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말하거나 웃을 때 보이는 순축 부위에서만 실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게 온성 후에 이 점각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소실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온성 후에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네요. 네, 그 점 명심해 주시고요. 예, 이게 점각 형성. 예, 그림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구개주름과 절지유두 형성. 구개주름은 구개의 전방부의 정중구개 봉합선으로부터 가로 방향으로 물결 형태를 이루며 놓여 있고 이제 기초상 위에 왁스를 추가하여 조각하고 구개주름의 수는 의치의 크기에 따라 3개에서 5개 정도로 해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모형상에서 환자 고유의 형태를 주석박으로 압접하여 얻은 음영에 인내의 왁스를 녹여 넣어 복제하고 왁스 의치상의 구개부에 옮기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 반원구의 형성. 인공치의 설치계 근심에서 원심으로 이르는 반원구의 형태의 설면 결절을 조각하는 것이 반원구의 형성이고요. 도치인 경우 인공치의 유지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보통은 전치부에만 형성하나 구치부에도 형성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우리는 나비치 조각, 그러니까 의치상 조각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다시 한번 훑어보고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내용이 좀 많이 다른 단원에 비해서 많이 적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 내용이 적다고 해서 관가할 수 있는 단원은 아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이제 배웠던 내용을 앞에서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치상 조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치은 형성. 인공치아가 배열된 후에 의치상이 자연스러운 치은 형태와 유사하게 되도록 조각하는 과정을 치은 형성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적 의치라고도 하죠. 환자의 구강 내에 시적하기 위한 상태의 왁스 의치를 시적 의치라고도 한다는 점 명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순서가 크게 이제 첫 번째 의치상의 왁스 첨가, 두 번째가 이제 수년면의 형성, 세 번째가 상악구개부의 형성, 네 번째가 하악설축부 형성, 다섯 번째가 의치상 조각 마무리. 자, 그리고 여섯 번째가 자연 특성 묘사인데, 왁스 첨가 시에는 의치상의 왁스 첨가 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용융법과 압접법. 근데 용융법은 왁스를 용융시켜 말 그대로 녹여서 조금씩 축성시키는데, 뭐 구체적인 방법은 파라핀 왁스를 돌돌 연화시켜서 봉상 형태로 만든 다음에 왁스를 녹여서 축성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압접법이 있죠. 압접법, 이제 가열된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소량의 왁스를 떠서 붙이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렇게 왁스를 첨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뜨거운 왁스가 인공치의 이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쪽을 집중해서 쌓기보다는 지그재그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이 좋다는 거, 예, 명심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수년면의 형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년면의 형성은 치은년은 인공치의 치경성 부위를 따라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이 총이치가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좀 있으신 좀 노인분들을 위한 그런 보철물이다 보니까 연령에 따른 치은 태축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뭐 때로는 왁스를 약간 아래까지 왁스를 제거한 다음에 칼라브 일부를 노출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연령에 따라 치은이 태축함으로 치은형과 치근 유두의 형태 및 위치가 변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치은년을 형성할 때 조각 또는 치면에 접촉되고 치아면에 대해 전치부는 60도, 구치부는 45도 각이 되게 한 다음에 왁스를 절단해야 되는데, 이유는 이 이유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유는 첫 번째, 치은 렛지가 형성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치간 유두의 볼록한 외형을 하기 위함. 네. 이 두 가지 명심해 주시고요. 자, 뭐 전치부, 순측면 치근부의 사이를 약간 움푹 패이도록 해주어 치근 융기부를 형성한다. 네, 그리고 구치부 협축면의 치근부의 사이를 약간 움푹 패이도록 해주어 치근 융비를 형성한다.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상악구개부 형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악구개부 형성에서는 중요한 점이 구개면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2.0에서 2.5로 해 주어야 되지만, 구개부 후면 부위는 구개점막과 자연스럽게 이행되도록 두께를 조절해서 형성해 주어야 된다. 이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다음 하악설축부 형성, 네 번째 하악설축부 형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악설축부 형성에서는 하악구치의 설축 부위는 치아면에서 의치상으로 이르는 면이 약간 오목하게 되도록 해준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혀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의치상이 혀에 의해 눌려 의치의 유지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얻기 위함이라고 하니까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네, 다섯 번째 의치상 조각 마무리. 네, 의치상 조각 마무리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 볼 수 있죠. 첫 번째가 치아면에 묻은 왁스를 이제 조각도로 깨끗이 제거한 다음에 이제 왁스 용해제를 탈지면에 적셔서 닦아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치은 부위의 단면을 둥글게 하고, 세 번째가 의치상면을 평안하게 해야 된다는 점. 자, 그리고 자연 특성 묘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완성된 의치의 정각면이 이루어지면 좋은 모양을 보여주게 되나 평평한 면에 비하여 위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말하거나 웃을 때 보이는 순축 부위에서만 실시해준다. 자, 근데 또 주의사항이 한 가지 더 있죠. 온성 후에 소실되기 때문에 온성 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거. 네, 그 점 명심해 주시고요. 구개주름과 절지두의 형성은 이제 기초 상위에 왁스를 추가해서 조각하고 그 수는 3개에서 5개 정도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반원구 형성은 이제 반원구 형태의 설명 결절을 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저희는 나비치 의치상 조각을 한 번 더 최종 정리를 해 보았고요. 아무래도 이 내용들은 좀 다른 단원에 비해 좀 받아들이기가 쉽고 1학기 때 수업을 듣지 못한 저로서도 이 단어는 좀 학습하기가 매우 좀 쉽고 이해하기가 쉬운 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의치상 조각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학습을 해 보았고요. 아무래도 저는 총이치 시험 공부를 좀 물론 힘들었지만 한번 해보고 이렇게 또 자기주도 학습을 한 번 더 입히니까 저 머릿속에는 네, 확실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네, 이번 중간고사도 끝나고 정말 학술제 준비도 잘 마칠 수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한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네, 앞으로 이렇게 좀 더 보람차고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